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증시는 역대급 파티가 한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S&P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AI 주식들이나 비트코인, 금값, 정말 모든 투자 자산이 무섭게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거인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나 연준 의장은 위험한 불장난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과거의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라며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투자 이야기입니다. 먼저 워렌 버핏의 경고부터 살펴보죠. 버핏의 경고가 시장에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의 분석이 감정이 배제된 객관적인 숫자에 기반하기 때문인데요. 첫째, 버핏 지수는 현재 217%로 과거 IT 버블 시기 140%와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장세 190%의 고점을 이미 크게 상회하는 역사적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죠. 둘째는 경기 변동의 착시 효과를 제거하여 주가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실러 PER 지수가 무려 40배를 넘어섰다는 건데요. 이는 역사적으로도 과거 IT 버블이 붕괴하기 직전에 나타났던 유일한 사례로 증시가 과열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는 시장의 집중도 문제 때문인데요. S&P 500 지수 상승분의 75%가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단 7개의 기업에서 비롯되고 있죠. 이는 특정 소수 기업의 리스크가 시장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닷컴 버블 당시보다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버핏의 이러한 현상을 소수의 기둥이 거대한 건물을 받치고 있는 위태로운 모습에 비유하는데요. 이는 일부 대형 기술주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이 미국 증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 이유죠. 현재 강한 상승장의 핵심 동력이 AI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견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 성장세의 건정성에 대해서는 각 투자자들마다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월가에서 제기되는 AI 버블 우려의 근거는 바로 순환 거래 논란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오픈 AI는 그 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하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두 기업의 외형적 성장은 미국 증시의 가파른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수요가 아닌 특정 소수의 대형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금으로 인한 매출이라는 점에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이죠. 이러한 방식은 과거 닷컴 버블 시기에 만연했던 벤더 파이낸싱, 즉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자금을 빌려줘 자사 제품을 사게 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차세대 AI 주도주로 주목받고 있는 오라클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대규모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대한 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AI 시장은 소수 기업 간의 대규모 투자와 거래가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이라는 거죠. 만약 이러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구체적인 수익 모델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대형 기업들 간의 자금 조달 흐름이 멈추는 시점이 온다면 현재 AI 랠리는 실체 없는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이유죠. 증시 과열 논란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현상은 에브리싱 랠리 때문인데요. 전통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이 상승하면 반대로 안전자산의 금의 가격은 하락하는 등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역의 상관관계가 당연한 공식과도 같았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 이러한 공식을 완전히 벗어나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과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팬데믹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AI라는 핵심 기술의 기대감으로 인해 자산시장의 기초체력인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모든 자산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죠. 둘째로는 투자자들이 향후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고평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안전자산으로 해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죠. 현재의 증시가 탄탄하게 오르는 게 아닌 기대감으로 인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신호로 증시나 비트코인에 투자는 하되, 한편으로는 극심한 하락장을 대비하고자 안전자산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현재의 랠리가 시장의 내재적 가치나 펀더멘털에 기반한 건강한 상승이 아닌 과거 유동성과 AI의 기대감으로 인해 만들어진 불안정한 장세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죠. 버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핵심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이 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거 제조업 중심의 1980년대 S&P 500이나 닷컴 버블과는 달리 현재는 기술 및 지적 재산권 기반의 기업들이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들은 낮은 고정비용과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바탕으로 전통 기업 대비 월등히 높은 마진을 창출하기에 과거의 평가 자체보다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죠. 과거 닷컴 버블과의 비교 차이점도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폭등한 버블 기업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AI 랠리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들은 막대한 매출과 현금 흐름을 실제로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창출된 이익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다시 재투자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과거 버블 사태 기업들과는 체질이 다르다라는 주장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빛 지수와 같은 전통적인 지표로 현재 시장을 재단하는 것은 마치 마차 시대의 자로 F1 머신을 측정하려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거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주시하세요. 가치 투자자의 상징인 워렌 버핏은 현금 보유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반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표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강세장을 예측하며 비중 확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는 가치와 성장의 모멘텀 사이에 거대한 교차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죠. 자신의 투자 철학이 어디에 가까운지 되돌아보면 좋을 시점인 것 같아요. 둘째로는 똑똑한 돈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 기사와 각종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보이는데요. 반도체 3배 레버리지와 같은 초고위험 상품에선 자금이 빠져나간 대신 현금성 ETF나 금펀드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죠. 즉, 시장의 큰손들은 랠리를 즐기면서도 혹시 모를 변동성에 대비한 보험을 들고 있다는 건데요. 맹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셋째로는 소외되었던 곳으로의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에너지, 헬스케어, 리츠 분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분석했고, 시타델 증권 역시 에너지, 가치주, 미국의 주식으로의 순환매를 주시하라고 조언하고 있죠. 모든 달걀을 AI나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시장의 열기가 식어버린 곳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자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 버블인가를 넘어 진짜 질문의 핵심은 AI의 혁명은 지금의 가격을 정당할 만큼 위대한가? 그리고 소수의 기술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이 나머지 실물 경제 둔화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테니까요. 그동안도 앞으로도 시장은 계속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발생했던 만큼 언제나 그랬듯 위기와 기회는 같은 얼굴로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